지금 내란 특검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추경호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따른 건데요. 추 의원은 당시에 의총 장소를 바꾸고 대통령과 총리, 정무수석과 통화를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국민의힘 내 이른바 찬탄파인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당시에 그 조직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알려졌고, 이 사전 인지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인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어느 정도 내용이 확인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조사가 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단일 네. 상황에 대해서.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참고인 조사들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압수수색까지 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보면은 계속 그 집결 장소를 최종 집결 장소 공지한 게 바로 자정 넘어서 12시 3분경에 그 당사로 집결 장소를 최종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국회의장과 소통 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그 윤석열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과연 계엄 해제 의결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권한 침해 없이 보장을 해서 이걸 빨리 의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구성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도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확인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일단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부를 했고 여러 가지 진술과 어떤 여러 가지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그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이 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영장의 피의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그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수사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이 시간에도 그 특검과 복도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지금 농성도 진행하고 있는데 물리적 저지와 동시에 고발 수순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는데 고발 사유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어제 그 압수수색의 인적 범위가요. 예.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 중에서도 포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변호인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에서 밝힌 내용을 사실로 전제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무시했다면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과잉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월 7일에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에 원내대표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지금 2명째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현재 원내대표실에 이 사안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 되었든 전자정보가 되었든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과잉한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에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십시오. 당시에 12월 3일 사회를 거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본청 내 원내대표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두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죠. 이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뭐 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됐다거나 인멸됐다거나 이러면은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 아닙니까? 예. 저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수사 과정인데 오히려 지난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통일교 그 강제 당원 가입 관련해서도 막았고 또 이번에도 또 막겠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법치국가의 온전한 정당인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정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통일교 문제는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내란과는 무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법에도 당원의 명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해도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이 활동할 자유 그리고 정당의 조직에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침해만 가해지도록 그렇게 특검이 적정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고안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통일교 교인 100만 명의 명부를 들고 와서 이것과 다 대조해보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체 당원 명부를 다 열람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굉장히 크게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과잉의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그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본회의를 통과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수사 대상이 늘어나고 인력도 보강되고요. 그리고 1심 재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중계방송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도 있던데 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특검 수사의 진행 내용 경과를 보시면은 네. 정말 파도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무슨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발의된 특검의 어떤 수사 기간 또 수사 인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는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수사 기관과 수사 인력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또 수사 대상 또한 애초에 특검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덮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진상을 규명해서 네. 재발을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국수본에 대한 수사 지휘 문제는 결국은 특검은 수사에서 이제 제외되고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데 기존 특검법을 보면 검찰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검찰에 인계해서 이 중요한 재판들을 그 수사들을 좀 맡길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 대변인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출범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3특검은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역대 최장기간의 수사 기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지금 3특검을 합하면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통틀어서 137명입니다.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 서부지검의 검사 정원 전체를 합하면요. 133명이거든요. 그 두 검찰청을 합한 것보다 더 커요. 그리고 수사기간이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현재도 준비기간 포함 최대 170일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6년에 최순실 특검이 120일이었습니다. 연장기간 포함. 실제로는 30일 연장이 한 번 안 돼서 90일이었죠. 당시에 파견검사 숫자 2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사기관과 막대한 인력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을 연장하고 증원을 해가면서까지 예외를 원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은 특검이 끝난다고 해서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한 범죄 혐의가 남아있다고 한들 그런 부분이 수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또는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예외적인 경우에 도입하는 특별검사를 마치 원칙적인 것처럼 그렇게 본말을 전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내용은 사실은 특검의 요청에 따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받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향후에 어떤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계속 막고 숨기고 이러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숨기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 끝나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열심히 수사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특별검사 제도는요. 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특검을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특검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요청해서 다시 민주당이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순환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 수사 관련 내용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안을 특검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면일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기요. 당시에 윤석열이 이제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동기에 대해서 공소장에서 민주당의 어떤 입법 일방 처리라든지 뭐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 즉 김건희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을 묻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계엄과 내란이 모의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소장에 새롭게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했는데 일정 시간을 좀 지체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해제 지체되는 과정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 왜 지체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 수사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을 공소장에서 담아서 결국 일련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게 철저하게 그네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계획하에서 심지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해제를 국무회의를 통한 해제 결정을 좀 지연시키는 어떤 그런 것까지를 공소장에 담아서 실체를 분명하게 하고 범행의 동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공소장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엄의 동기에 관해서는 말끔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2월 13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8차 변론기일 때 그 당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답변 중에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하는 것을 계엄 논의 과정에서 언급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는데 그 가정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 김봉식 전 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러면서 그 뒤에 특검법은 아니다라는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만약 정말 그런 것이라면은 왜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부호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어떤 추측이나 추론에 기반한 것은 아니고 엄밀한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